범죄의 재구성, 오늘은 조희팔 사기 사건을 다시 짚어보려고 합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검찰이 네네. 오늘 조희팔 사건 추징금 32억 원에 대한 환부 절차를 시작했죠. 네네, 맞습니다. 사실 조이팔이라고 얘기하면 당군 이래의 가장 최대의 사기 사건이고, 그렇죠. 이 사기 사건의 뭐 피해자가 뭐 혹자들은 4만에서 7만, 그리고 피해액도 4조에서 8조. 네. 그러니까 뭐 그냥 저희들이 4조, 8조 이러니까 아무 개념이 없는데 4조만 하더라도 엄청난 돈인데 그 곱하기도 몇 8조까지 예. 가능한데, 사실 지금 이제 32억이라 그러니까 그게 뭐 너무 작은 금액이고, 그렇죠. 이게 사실 조이팔 최측근인 강태용 씨로부터 추징한 229억 중에 전 229억이 추징 금액인데, 예. 조이팔 최측근인 강태용 씨로부터 32억을 추징을 했어요. 그러니까 32억이 이제 그 검찰이 가지고 있는데, 네. 원래는 불법 자산을 몰수를 하면 이건 국가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게 법이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이 부패재산 몰수법에 따르면 환수를 해줄 수 있어서 피해자들의 그 피해 재산이면 그거를 국가가 몰수해서 사후에 돌려주는 제도가 만들어졌고, 네. 지금 이제 아까 강태용 씨로부터 32억을 검찰이 받았으니까 예. 그거를 이제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어허. 직접적인 피해자에게는 돌려줄 수 없고 이게 채권단이 만들어졌어요. 예. 그다음에 뭐 어떤 다단계 법인들이 만들어져서 그 법인이 이 피해가 있다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했고, 채권단이 모아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채권단과 법인에게 이제 돈이 돌아갈 거잖아요. 네. 32억이 이제 n분의 1로 쭉 돌아갈 건데, 그 비율만으로 저는 여기서 조금 불안한 게 이 채권단하고 법인이 혹시나 또 이 안에서 장난을 칠까 봐. 물론 그 그걸 전에도 절대로 있었어요. 절대로 전에도 예. 한번 문제가 있어 그분들이 또 사기로 피소당하고 그랬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60일에 정확히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어떤 환부 채권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4조 언제 진짜 마음 아픈 분들에게 돌아갈지 저희들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4조만 해도 엄청난 금액이고 정말 8조라면 그건 더더욱 엄청난 건데, 그중에서 물론 그동안 이제 피해 환수가 일부 이루어지긴 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다시 추징된 액수가 32억 원. 물론 개인에게는 엄청나게 큰 액수이긴 하지만 그 많은 피해자분들께는 정말 세 발의 피 정도밖에 안 될 텐데, 그렇죠. 예. 그나마 이게 가능해진 게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부패재산 몰수법 네네. 때문이잖아요. 네네. 이 법 그래도 국회가 할 일을 좀 했네요. 예, 사실 이게 이제 제일 처음에 만들어지는 건 200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2008년에 만들어져서 범죄 피해 재산에 대한 특례를 만들어서, 원제 범죄 피해 재산이라는 거는 사실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민사의 문제인 그렇죠. 거잖아요. 피해 재산이니까 그 피해 자산은 그 사기를 쳤는 가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돈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이제 와야 되는 건데, 그렇죠. 사실 그거 그냥 내버려두면 너무 문제가 있으니까 국가가 특단의 조치를 취했는 거예요. 예. 일단 피해 재산이면 이게 범죄로부터 생하거나 공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는 없는데, 일단 국가가 그 피해 재산을 딱 몰수를 하는 거예요. 몰수를 딱 하고 갖고 있다가 그거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극적인 피해 보상 제도가 이 법에서 만들어졌는 것이고, 예. 또한 이게 일반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재산 반환 청구권이라든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경우도 있잖아요. 있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를 국가가 그냥 몰수를 해서 당신의 그 피해가 입증만 되면, 그게 확실하다면 그게 돌려주는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예. 부패 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은 앞으로도 더 발전해야 되고, 사실 이게 그냥 우리나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유엔에 관련된 협약의 이행위법으로 만들어졌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사실 A라는 사람이 재산을 국외로 돌렸을 때 그 국외에 있는 재산을 우리나라로 데리고 가지고 오게끔 하는 것도 이러한 어떤 부패 자산의 몰수 및 회복에도 나와 있고, 네. 뭐 예를 들어서 그 정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넘어가는 재산은 못 받지만 제3자에게, 즉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제3자에게 있는 것도 네. 몰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이팔 사건 물론 이제 아는 분들은 다 아시고 너무나 생생하고 피해자분들께는 현재 진행형이긴 네. 하지만 그래도 이제 상당히 시간이 오래돼서 혹시 그게 뭐였지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요. 짧게 간략하게 네네. 조이팔 사건 좀 정리 좀 해주시죠. 2004년에서 2008년 전국 20여 개의 의료기기 대여업체를 만들어 다단계를 만들어서 30%에서 40%의 고수익을 얻겠다라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7만여 명의 네. 사람으로부터
경찰 추산은 한 4조에서 한 5조. 그다음에 그 피해자의 어떤 단체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거의 한 8조 정도 되는 금액을 가지고 지금 피해를 입었고 네. 그 사이에 수많은 경찰과 검찰의 유착 관계도 만들어지고 이와 관련돼서 77명이 기소가 되었고 지금 이제 가장 우리가 주목했던 이름 조이팔은 사망했는 걸로 되어서 사실 조이팔의 이름은 지금도 피의자 혹은 네. 용의자인 것이지 수용자나 피고인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그 의료기기를 뭐 찜질방 이런 네네. 데다가 대여해서 네. 수익을 올리는데 투자를 하시면 계속해서 엄청난, 이익을 드린다. 다단계로 네네. 처음에 이제 그 이익금을 주니까 이거는 수익이 큰 사업이야. 이래서 가족들 친지들 다 끌어들이고 있는 돈 없는 돈 그다음에 담보대출 다 받고 신용대출 받고 이래서 쏟아넣은 국민들의 처음엔 네네. 대구 영천 지역에서 시작을 했고 전국으로 네네. 퍼져나갔잖아요. 네. 그런 상당히 악질적인 사기다라는 네, 거 맞습니다. 예, 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런데 이 사건이 결국 이게 마지막에 버텨내질 못하잖아요. 네네. 이런 다단계 그래서 끝에 오니까 2008년에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었고 네네. 조이팔이 검거됐었어야 하는데 그해 10월에 중국으로 밀항을 가버리잖아요. 와 이것도 한편의 드라마였고 저는 지금도 이게 왜 조이팔을 잡지 못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사건인데 사실 네. 조이팔이 최종적으로 밀항하는 거는 12월 9일 날 하는데 예. 3번에 걸쳐 밀항을 트라이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밀항을 하는데 중국선이 안 와서 한번 실패를 하고 예. 두 번째 이제 나가는 거는 파도가 높아서 실패를 하고 세 번째 나갈 때 사실 내부에 박 씨라는 사람이 경찰에게 정보를 알려줘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장소에 우리가 지금 있을 테니 이 장소에서 일망타진하세요. 네. 좌표까지 알려줬는데 뭔지 모르게 그날 아침에 이거는 이제 그 특정 방송에서도 이제 그 음성에서 나와 있는 내용인데 네. 태안 경찰서장이 아침에 있는 경비정을 다 빼라 그래요. 빼라 그래서 사실상 그 장소에서 조이팔이가 유유히 두 눈을 뜨고 그냥 중국으로 가버리는 네. 사실 국내에서 100km를 가서 공해상에서 중국 어선을 타고 가는 거를 뻔히 알면도 불구하고 잡지 못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이제 태안 서장이 직위 해제를 됐는데 뭐 그 이후에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복직을 해서 지금 특정 장소에서 여전히 근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네, 당시에 정말 막을 수 있었고 잡을 수 있었는데 그냥 밀항하도록 놔둔 해경도 문제였지만 경찰 육경도 뭐 총경급이 나중에 구속됐고요. 네네. 수억 원의 돈을 받은 것이 확인돼서 검찰에서도 김광준 전 부장검사가 또 맞습니다. 구속되기도 했고 네. 총체적인 그런 검찰, 경찰, 또 해경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협조와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범죄고 밀항이었다. 네네. 그래서 사실 뭐 엄청난 그런 이 발본색원이 이루어지고 많은 공직자가 검거될 것처럼 뭐 기대가 됐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 용두 삼일 끝났잖아요. 완전히 뭐 진짜 그 말대로 용두사미가 예. 맞는 거죠. 사실 방금 이제 언급해주신 그 표디께서 언급해주신 분들인데 이게 뭐 한 3명 정도가 구속되고 그냥 그만두는 그런 어떤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꼬리 자르기. 예, 네. 제가 아까 뭐 표디도 이 사건 알고 저도 이 사건 알고 있지만 예.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공직자들이 사실상 유착되어 있다는 가능성에 의심이 들었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버닝썬 사건하고 사실상 비슷하게 굉장히 큰 사건인 듯하게 보였지만 네. 전부 다 용두사미가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조이팔을 못 잡았다는 거예요. 조이팔이 그렇죠. 중국에 있었는데도 중국에 조이팔을 잡으러 가는 사람조차도 같이 골프 치고. 골프 치고 예. 술접대를 받았다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7만의 피해자가 아하. 정말 생계를 잃어버리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는 정말 어떻게 보면 당군 이력이 최대였던 사기 사건인데 국민적인 사기 사건이었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차마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정말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동들이 있었다 이렇게 썩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빠졌었죠. 썩어 빠졌습니다. 맞습니다. 예. 관계자들. 근데 예. 뭐 전부가 다 드러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조이팔을 결국 검거도 못했는데 2011년 12월 19일 날 네네. 중국 산둥성에 있는 한 가라오케에서 술을 마시다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종결이 되어버리잖아요. 전 제일 처음에 들었을 때 정말일까? 사실 조이팔이 보여준 그 행동은 10번을 죽었다 살아날 수 있는 정도의 정말 치밀하고 어떻게 보면 조직적인 범죄 은폐를 해가봤던 사람인데 그렇죠. 당시에 이제 2011년에 2011년 12월 18일 날
호텔에서 이제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내연녀 3명과 술을 마시고 호텔방에 돌아와서 구토하면서 쓰러졌고 이게 심근경색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내연녀 3명이 이제 장례식 그다음 화장장 참석한 가족과 지인 14명을 다 조사를 했는데 일관되게 죽었다 이야기하고 저는 사실 그 좀 못 믿을 수 있는데 저는 나중에 한번 표디한테 여쭤볼게요. 네. 거짓말 탐지기에서 죽었는 걸 맞다라는 게 긍정적인 시그널 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결국 이제 대한민국 검찰에서도 죽었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뭐 서류 같은 게 다 위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죽었다고 말을 하는데 저는 정말 결정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지금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 그 서류도 충분히 위조할 수 있는 부분 물론 전 중국의 공안을 믿지만 충분히 위조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하는 것이고 어떤 DNA를 검출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 친체의 부위를 가지고 왔지만 이게 식별불능이라고 우리 국가수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화장된 유골이죠. 화장된 네. 유골인데 3촌도 이상으로 가열해서 화장을 했기 때문에 DNA 검출이 안 네. 됩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냥 정황 증거는 그 주변 사람들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정황은 죽었는지도 모르겠고 네. 그 뒤에 한번 이런 말은 나와요. 내가 조이팔을 봤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망 이후에 예. 사실 그 사람은 조이팔이 아니었다는 게 확인되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표디한테 정말 여쭙고 싶어요. 표디 직접 이거 한번 중국까지 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제가 정말 궁금해서 우리 예. 표디한테 여쭤보는데 정말로 죽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피해자분들께서 계속 찾아오셔가지고 그 중에 한 분은 암 말기셨어요. 아이고. 그래서 저를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꼭 보고 싶다 이러셔서 찾아가서 뵀거든요. 조이팔 살아있습니다.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저보고 좀 확인 좀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엇이 알고 싶을 때 이제 보는 방송이 있잖아요. 그 방송과 함께 이제 중국에 같이 갔어요. 직접. 가셨구나. 예. 그래서 이 조이팔이 술 먹었다는 식당, 먹었다는 아까 호텔, 그 호텔 식당. 예. 그다음에 이제 응급 구조차를 타고 갔다는 병원 다 찾아갔어요. 네네네. 그리고 화장했던 화장장까지 찾아갔는데 그 루트를 다 찾아가고 관계자들 질문 다 해보고 네네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조영복이라는 가명. 중국 교포가 있어요. 예. 이 사람의 신분을 조이팔이 이용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두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한 사람이 죽었으면 나머지 한 사람은 살아있잖아요. 이 사람이 조영복인 게 확인되면 조이팔 죽은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전혀 근거를 못 찾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된 유골은 DNA 검출이 안 되고 그다음에 그 시신에 대한 어떠한 사진이든 영상이든 없어요. 남아있는 건 뭐냐면 장례식을 치르면서 조이팔의 측근들이 찍은 동영상이에요. 누가 장례식 치르면서 동영상 찍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장소를 제가 갔어요. 방송국과 함께 갔는데 네네. 거기서 그래서 일부러 우리가 한번 네. 중국의 장례 절차를 찍고 싶다.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뭐 돈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돈 뭐 이렇게 몇십만 원을 줬더니 조이팔이 찍은 것과 똑같은 장면을 제가 조이팔처럼 시신 역할을 해서 찍었어요. 죽은 네네. 사람처럼 그대로 나와요. 결국 뭐냐? 앞서 승전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이팔이 살아있음을 입증은 못하지만 조이팔이 죽었다는 것도? 근거는 없다라는 것은 확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조영복이라도 찾아서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조이팔 죽었다는 것을 좀 더 검증을 하든지 그 절차도 하지 않고 우리나라 경찰 검찰이 조이팔의 사망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한 것,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 표디 말씀을 들으니까 사실 이 사건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지금도 그 재산이 회복되지 않아서 그럼요. 정말 억울해하고 있는 입장이면 제가 고민했던 건 지금 우리가 부패 방지 이 몰수법 때문에 일정 재산을 돌려받을 수는 있지만 사실 조이팔에 대한 확정 판결이 없었기 때문에 조이팔의 재산에 대해서 사실 불법 재산이 있으면 몰수도 할 수 없고 추징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가족이 있어요. 조이팔 가족, 뭐 자녀들도 있어서 많은 재산들을 또 가지고 그러니까요. 있죠. 그 상속재산 그러니까 저는 제일 답답했던 게 유죄 판결을 사실상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불법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그 상속을 받아서 그 재산이 적법한 재산으로 사실상 지금 누리고 있다는 점이 앞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땐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형사 판결의 유죄가 아니더라도 민사 판결로 그 재산에 대해서 몰수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좀 만들어내야 된다. 사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전두환 그다음에 조이팔 이런 모든 사건들이 결국 당사자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민사상 독립몰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제도들이 좀 적극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이 그냥 상속돼서
또 하나의 어떤 불법 재산이 적법 재산으로 바뀌는 건 좀 막아야 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남은 숙제가 뭐냐면 그럼 지금도 조이팔이 살아 있을까?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후에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사망했을 수가 있고요. 사망했다면 이미 조이팔로부터 확보할 수 있는 금액, 금전들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아마 사망 처리가 됐을 것이다라는 그런 추정이거든요. 이건 중국의 조폭도 연루돼 있고요. 우리나라 오. 조폭도 연루돼 있고요. 중국의 공안, 중국의 고위 관료들 연결돼 있고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고위 관료 정치인들 연루가 돼 있어요. 누가 어느 쪽에서 먼저 발견해서 조이팔에게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조이팔이 죽었다라고 하고 사건을 종결시켰다. 이게 너무 가슴 아픈 거고 예. 피해자분들께서는 지금도 네네. 잊지 못하고 계속 추적하고 자신들의 본인 사비 써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뭐 승전 의원께서 이 사건 가져오셨기 때문에 네네. 저는 막 가슴에서 불이 막 나요. 그러니까요. 지금 네. 들어보니까 정말로 이 사건은 이건 뭐 공소권 없음의 사건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미제 사건으로 남겨져 있는 것이고 예. 좀 적극적으로 조이팔에 대한 어떤 추적을 좀 통해서 방금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억울함이 좀 대한민국 형사사법 법정에서 정의롭게 네. 좀 해결되는 부분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아 있으면 공소시효하고 관계없는 저 공소권 없음하고 관계없는 거잖아요. 관계없죠. 예. 이게 죽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이 되었으니까 네. 살아 있다라고 누구든지 지금 사실 어떤 특정 방송에서도 그 조이팔 사진을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공개 수배를 했는데 네. 아마 인터넷상에 보면 조이팔의 얼굴이 다 나올 거예요. 물론 이제 표디나 저나 이제 얼굴은 다 바꾸었을 거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상상을 그 하겠지만 다음에 사망했을 수도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쉽진 그렇죠. 않지만 혹시라도 보신다면 그럼요. 네, 꼭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네, 범죄의 재구성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검찰이 조이팔 사건 추징금 환부 절차를 시작했다고 해서 조금 오래된 사건이긴 하지만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맞습니다. 할 조이팔 사건 다시 짚어봤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